버티고 괜찮으면 또 가는 거. 안 그러면 못해. 눈물 난다. 잠시만요. 좀만 울고 올게요. What's up 유튜브, 안녕하세요, 오시마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엄마빌리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어디 봐야 돼요? 여기 보여줘요. 저는 엄마빌리티라고 하는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 5살, 2살, 1살, 딸 셋이고요.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OC에 살고 있고 홈스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소아 전문 언어치료사입니다. 줄줄이 났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 엄마빌리티는 일을 원래 하시던 게 있으신 거죠? 원래 언어치료사로 일을 하고 대부분 장애를 있는 아이들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인데 그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코로나가 커요. 둘째랑 셋째를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게 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언어치료사로서 조금 더 많은 가정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빌리티라는 인스타 계정을 만들게 되었어요. 인스타에서 더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찾아뵙기를. 애 셋을 이렇게 연년생 5살부터 1살까지인데 언제 시간이 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랑 그런 아직도 저의 이런 언어치료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저의 교육관 이런 거를 전하고 싶다는 이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말이 쉽지 현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냥 1시간에 방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이 있어요?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짬짬이 하거나 아니면 1시간 2시간이라도 남편한테 애들 맡겨놓고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애들이 더 어리잖아요. 거기는 지금 첫째가 5살인데 지금 킨더가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홈스쿨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게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 아이들을 많이 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학교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퍼블릭 스쿨은 이제 IEP라는 게 있잖아요. 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꼭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퍼블릭 스쿨에서 조금 더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하고 학업을 도와줘야 할지 그런 플랜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치료를 학교에서 무료로 받는 거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퍼블릭을 다녀도 좀 더 맞춤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컸어요.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홈스쿨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상황이 첫째가 있었을 때는 저희 둘 다 풀타임 워킹 페런트였고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었고 할 수는 없었죠. 데이케어도 보내봤고 그리고 셋째를 임신을 했을 때도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갔었어요. 유치원을 갔었는데 워낙에 성향 자체가 내성적이고 되게 적극적이긴 한데 그 적응하기까지가 되게 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아이고 시간이 항상 많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홈스쿨링을 시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냈죠. 보냈는데 계속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원래는 다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셋째를 임신을 하고 코로나도 뭐 계속 막 연장이 되고 하니까 일을 하는 거는 별로 저희 가정에게 지금은 별로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일단은 적어도 1-2년은 집에 있겠다 마음을 먹고 저희 아이를 학교에서 뺐어요. 아직 어려서 좀 개념은 모르지만 그 홈스쿨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랬더니 관심을 많이 보였고 학교 그냥 중간에 아이를 그냥 뺐어요. 네. 유치원에서요? 유치원에서 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해보자. 왜냐면 한 번이라도 안 해보면은 좀 후회할 것 같았고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해보자. 네. 왜냐면 더 나이가 들면 솔직히 더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았고 어차피 제가 집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한번 해보자. 코로나와 셋째 아이가 되게 큰 원동력이었네요. 그죠 맞아요. 어차피 집에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아이의 교육의 가치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주고 있는 아기도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짜잔! 아 너무 귀여워. 이 아이가 이 오씨의 캐비지 패치 인형이라고 걸어다니는 캐비지 패치 양배추 인형이라 그러나요?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떻게 한 살인데 캐릭터가 벌써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엄마랑 이모랑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눈빛 봐봐 눈빛. 홈스쿨링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별로 안 알아봤고 닥친들 하시는 스타일이구나. 은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알아봐도 일단 해봐야 되고 아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네.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압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까지 뭐 돈 주고 아니면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했는데 홈스쿨링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적응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아이여서 막상 한번 적응을 하면 되게 잘하는데 되게 적극적이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 적응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거나 그런 시간보다는 그리고 좀 시야가 좀 좁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했던 거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거를 좋아는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도하는 게 좀 어려웠던 아이였는데 제가 같이 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직접 하면서 느끼고 아 이런 것도 재밌구나 아 저런 것도 있네 약간 이런 목표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펀딩이 되게 중요했고 알아보다가 차릴 스쿨을 통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펀딩이 나온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그걸로 계속 차려를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1년을 버티고 괜찮으면 또 가는 거. 안 그러면 못해. 맞아요. 아이가 좋아한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엄마가 할 수 있으면 네, 제가 버틸 수 있다면. 괜찮으면 계속 할 의향이 있지만 저는 약간 학교 가는 것도 교육관이 비슷하고 그러면 학교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보낼 생각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잘 되면 좋겠죠. 차릴 스쿨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 펀딩이 제일 커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번 학기에는 댄스도 배워보고 사커도 배워보고 수영도 해보고 차를 펀딩으로요 다. 되게 신기했던 건 아이가 처음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 멀리 있지만 같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고 아이도 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이라고 그때 제가 확신이 든 거예요. 저도 차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펀딩이 나와서 사교육을 그 펀드로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고 아이마다 배우는 스피드가 다 각자 다른데 공립학교에서는 다 같은 스피드로 같이 보내잖아요. 더 앞서가는 애들도 늦춰줘야 되고 늦은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막 가야 되고 그러면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딱 요 킨더 5살, 6살 때 아예 못 따라가니까 나는 안 해 이러고 포기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언어 치료 할 때도 한 아이다 스페셜 케어 해주면서 하는 그런 원리도 이제 약간 적용이 되나 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언어 치료를 봤을 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를 잘 이해해서 집에서 활용이 돼야 돼요. 그 집에서 연장이 되고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배운 거를 사용을 하고 계속 이렇게 돼야 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홈스쿨링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주 양육자가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아이의 장점 그리고 뭐 단점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집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진짜 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홈스쿨링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이가 컴퓨터를 하는 1살짜리가? 저는 홈스쿨링도 커리큘럼 이런 것보다는 아이의 자존감, 아이덴티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서 발달과 이런 거에 되게 내면의 교육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던 좋은 프로그램이던 그거보다 집에서 부모가 하는 게 저는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홈스쿨 하는 애들 보면 눈빛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말씀하신 정서 발달이 부모님이 계속 밀착돼가지고 계속 하니까 부딪힐 때도 있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내면을 지키고 내면을 키우는 방법을 더 빨리 터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그걸 배우지만 많은 케이스 잘못된 형성을 또 갖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홈스쿨과 공립학교의 장단점이라면? 우선 홈스쿨의 장점을 일단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홈스쿨의 장점은 우리 아이의 정말 딱 알맞은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천천히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시간 관리도 그래요. 차릴 스쿨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퍼블릭 기준에
맞춰줘야 하는데 그 기준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 되게 낮아서 퍼블릭의 그 예를 들어 뭐 킨더에 사람들이 원하는 월크 샘플을 낼 때 처음에 네네. 시작을 했을 때 한 달어치를 하루에 끝낼 끝내죠. 수 있을 만큼 몰랐어요. 그래서 다 끝내놓고 나도 끝냈다 더 줘라 이랬는데 너 벌써 끝내 한 달용이었다고. 한 달 용을 정말 30분 안에 네. 아이랑 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조금 뭐 더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더 파고들 수 있고, 진짜 1시간도 길어요. 20분? 즉 킨더니까 맞아. 하루에 20분이면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고,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프리 타임이 많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고, 책이랑 아이가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푸시는 하지 않았는데 책도 자연스럽게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건 집에 오래 있으면서 스크린 타임이 정말 확 줄었어요. 나갈 때 보면 스크린 타임 붙어 있는데. 맞아요. 학교 다녔을 때는 집에 와서 좀 씻고 뭐 간식 먹고 스크린 타임을 하고 또 저녁을 먹고 조금 놀고 자고 약간 이런 게 패턴이었다면,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좀 심심한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탐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읽어요. 오. 정말 깜놀. 그러자마자 이럴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재밌는 게 많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첫째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면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제를 해주는데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 스크린 타임을 하는 게 좋냐? 뭐 딴 거, 공놀이를 하는 게 좋냐? 그러면은 계속 스크린 타임이 꼴찌였어. 되게 놀랐어. 와. 이걸 하는 게 좋냐? 그림을 그리는 게 좋냐? 그럼 그림. 그냥 계속 스크린 타임을 뽑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약간 심심함을 느꼈을 때 그 전에는 그거를 찾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건데. 마지막 건데 되게 그거를 좀 짠했죠. 찾았구나. 짠하죠 진짜. 내가 그만큼 안 해줬는데. 그러면 단점이란? 단점도 있죠. 단점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되게 어리다 보니까 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나이예요. 저의 시간. 눈물 난다. 잠시만요. 좀만 울고 올게요. 웃는데 진짜 눈물이 웃는 게 나. 웃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저의 시간과 저의 멘탈, 엄마의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제 엄마라는 사람으로 살면서 진짜 느끼고 있는 게, 자기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그만큼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홈스쿨링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엄마가 흔들리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진짜. 엄마가 흔들리면 끝났어. 그날로 그냥. 똑같은 행동도 이제 엄마가 진짜 멘탈리, 피지컬리 괜찮으면 그거를 좀 페이션스 threshold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인내심이 필요한 홈스쿨링인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서야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진짜 건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1시간이라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엔 이번에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구했어요. 구해서 부럽다. 잘 적응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리처지를 하고 저만의 시간을 갖고, 뭐 일을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많지만 아이들 때문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이런 거 괜히 아이들 때문에 막 좀 블레임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포인트 핑거가 걔네한테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맞아요. 괜히 더 미워지게 되고 그쵸. 짜증나고, 시간 관리를 잘하면은 정말 장점이 되지만 그거를 잘 못하면 그게 좀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어도 오히려 학교에 갔을 때보다 나랑 적게 시간을 보낼 때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도 저를 덜 필요할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1시간? 1시간도 안 되면 진짜 30분? 그래서 20분을 정말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뭐 놀아주거나 원하는 거를 해주면,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30분? 그 나머지 1시간은 제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홈스쿨링을 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엄마 체력 되게 중요하고 엄마 체력이 떨어지는구나. 홈스쿨 하면서. 그래서 운동 꼭 해야 돼요. 진짜 몸 관리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정신 건강. 그래서 정서 발달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도 필요하다. 엄마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진짜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엄마도 진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좀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제 첫째가 5살이니까 엄마 나이로 이제 5살이죠.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홈스쿨하면 단점이 이제 사회적인 거. 아이들이 socially impaired 될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홈스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같이 이런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많이 나잖아요. 저희 집 이렇게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셋 있고 넷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소셜한 건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크니까. 근데 이제 어디 갔을 때 남들과 이 소통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모임 같은 거 많이 가야죠. 그것도 엄마가 적극적으로 이제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회성에 대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성 또한 홈스쿨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단점으로 보기는 하지만 학교에 다닌다고 또래 아이들이랑 논다고 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게 완전 의구해요. 또래 아이들이랑 노는 거는 뭐 재밌고 발달 수준이 비슷하고 하니까 뭐 재밌게 놀 수는 있어도 진짜 사회에 나가면 자기와 나이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보통 뭐 어르신 아니면 뭐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어르신. 젊은 거 어르신.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아이들 나이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엄마빌리티님은 아이들이 일찍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이 또래 애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가 많지 않고 아마 저희 또래들이 더 아마 많을 거예요. 이제 막 30대 후반 이제 40대 들어가시는 분들 직장 다녀도 맞아요. 나랑 동갑인 친구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위아래로 이렇게 있지. 맞아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엄마랑 뭔가를 하는 게 많아서 어른들도 만날 때도 많고 아니면 홈스쿨링 커뮤니티 자체가 거의 또래별로 하지 않고 뭐 7살도 있고 그 같은 반에 뭐 3살도 있고 동생들도 따라다니고 막 하니까 여러 나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회성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빨리 적응하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저의 사회성 기준은 좀 달라요. 뭐냐면 사회성은 공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눈치 아니면 예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다? 그거는 동의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이제 저의 통계이긴 하지만 공립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보면은 눈을 피해요. 인사를 제대로 잘 못해요. 안 그런 애도 있겠지만. 근데 홈스쿨하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소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해요. 누구 얘기할 때. 사람을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고 인사도 진짜 밝게 엄마 항상 다니면서 인사 배꼽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공립학교에서는 얘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가 아니라 이제 학교나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른이라고 하면 권위주의, 권위적인 거를 느꼈기 때문에 어른이라 그러면 어려워요. 왜냐면 저 또한 어른 공포증이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게 조금은 나아졌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어릴 때 그런 홈스쿨하는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되게 진짜 놀라웠던 것 같아요. 뭔가 달라 진짜. 네, 아이들이. 그래서 맞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홈스쿨했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런 사람 많았는데 요즘에는 homeschool하는 애들이 대세. 그래서 저희 약간 목표가 저희 집에서는 좀 쿨한 홈스쿨러 좀 만들자. 오늘도 우리 딸이 I homeschool, I'm so cool 이러면서 막 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창의를 되게 창의적인 거를 인커리지 해줄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파리스쿨에서 나온 펀딩과 모든 거를 약간 중심을 커뮤니티에 저는 이번 연도에 중심을 잡고 해볼 생각이에요. 한 2달 정도 저번 학기가 끝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썸머 베케이션이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막 브레이크하고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뭐 학교를 하든 안 하든 저희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제가 뼈저리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소수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홈스쿨러랑 홈스쿨링 하는 패밀리가 이번에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해서 몇 분을 알게 됐는데 지인들이랑 주위에는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듣죠. 많은 얘기를 들어요. 뭐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부터 대놓고 너 뭐 하냐, 학교를 보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요? 특히 뭐 어르신들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런 거고 둘째는 학교 갈 거지? 약간 이런 뭐. 아니면 둘째도 약간 둘째도 이렇게 홈스쿨링 왕따를 시킬 거야? 너가 약간 이렇게 말을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그 전에도 엄마가 잘 서 있어야 된다고 라고 한 것도 Classical Conversation이라고 기독교 홈스쿨링 고전 교육을 강조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오래된 커뮤니티인데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거기를 가보려고 해요. 그럼 거기 등록비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참여만? 등록비가 있어요. 1년 단위로 있는데 네. 일단 제가 그런 커뮤니티 안에 인볼브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상태가 괜찮을 때는 막 잘하고 잘하다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상태가 좀 별로인 날이나 아니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약간 이게 생각이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죠. 아니면 내가 네. 진짜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 길인가? 이렇게 self-doubt을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진짜 같이 단단하게 나도 잡아줄 수 있고 그런 커뮤니티를 원해서 가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홈스쿨링 아이들이 가는 러닝 센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물어봐요. 학교를 다녔던 아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친구들도 뭐 다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시 가고 싶냐 아니면은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을 해라. Open to going back. 약간 이렇기 너가 때문에 원하면. 너가 원하. 가끔은 아니 나 좋아. 하다가 가끔은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파고들면 학교에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친구들 아니면 자기 또래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싶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그래 다시 가 막 뭐 이렇게 만약에 장난식으로 해도 막상 그러면 또 싫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얘도 얘만의 시간을 주고 친구들과 나와 따로 나와 따로. 걔도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오면 좀 더 왜냐면은 아이가 5살밖에 안 됐지만 동생이 2명이잖아요. 좀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놀고 방법은 다 있네요. 응. 방법은 엄마가 찾으면 있다. 맞아.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홈스쿨링을 하면 뭔가 집에만 갇혀 있는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오해? 고정관념. 네. 맞아. 근데 오히려 잘 안 있죠 집에. 그죠? 엄청 돌아다니고 뭐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되게 프로그램이 되게 저도 모르는 게 많겠죠. 생각한 것보다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요즘에 더 특히 더 그래요. 교육적인 것에 눈을 뜬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원래 그런 전문가시니까 그쪽으로 많이 알아서 그랬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전에 조금 전에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좀 이제는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부딪혀서 해봐야 내가 늘는 거고 뭐라도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든 홈스쿨 관심 있으시면 일단은 해보셔야 돼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지? 저는 미소였어요. 공부랑 진짜 거리가 멀지만 방법은 내가 찾으면 있으니까. 홈스쿨을 시작하는 것도 좀 어렵고 엄두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아이와 지금 학교 갔다 와서 2시간도 버티기가 힘든데 주말에는 이 토요일을 어떻게 버티지? 하고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 7일 이걸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고 맞아요. 얘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막 1시간도 어려운데 얘 하나가 아니라 셋이나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랑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가이드를 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엄마가 뭐 하나같이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웃소싱 하는 방법도 많잖아요. 네. 꼭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는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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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하죠 그렇게. 그리고 홈스쿨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선생님도 있고 온라인도 뭐 많이 있고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고 공립학교를 다녀도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그거를 낮 시간에 하면 돼. 맞아. 그리고 오후 시간에 진짜 놀고 싶은 거 놀고. 맞아. 육아와 홈스쿨까지 하면서 일까지 이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언을 하는 자리가 많아가지고 이제 하루를 조금 그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은 좋은 날. 지금은 진짜 있는 그대로 하고 있긴 한데 좋은 날 잘 되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진짜 좋아요. 러쉬를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왜냐면 아침에 진짜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이거든요. 아침에 빨리 계속 재촉하고 빨리 먹어라, 빨리 준비해라 이러면서 진짜 맨날 그러면 가기 싫어하는 애를 진짜 막 끌고 가고 맞아. 그리고 아침도 막 먹었는지만은 되게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게 여유로워진다는 거. 완전 여유롭진 않죠.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밥을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천천히 시작을 할 수 있고, 좋은 날은 첫째와 둘째가 같이 놀아요. 밥 먹고 기분 좋으니까 놀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을 보면 밥을 먹고 바로 그 다음은 제가 인볼브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시간은 대신에 인디펜던트 타임. 네. 대신에 이제 밥 먹기 전 1시간은 조금 위기니까 그때는 제가 약간 같이 있고 네. 그냥 그런 패턴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 노는 시간은 밥 먹고 나서 바로 1시간 지루해 하거나 다시 엄마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뭐죠? 그죠. 그때는 가가지고 해야 할 걸 해요. 해야 할 게 정말 별게 없어요. 페이지 우리 language arts, math, social science, science 우리 4가지. 웬만하면은 requirement 때문에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진 찍어 보내야 되니까 또. 그거를 서울스쿨에다가 프루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목적으로도 하고 그냥 그러면은 한 20분, 30분?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그날에 따라 네. 날씨가 괜찮으면은 나가고 아니면은 집에서 뭐 스크린 타임도 하고 스크린 타임을 하고 싶으면 하고 저희는 집에서 되게 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직 막 낮잠도 자야 되고 그 낮잠 시간이 딱 한 점심 먹고 한두 시니까 맞아요. 어디 움직이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홈스쿨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끝까지 간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미래나 꿈이 그려지나요? 제 꿈은 저만의 브랜딩을 제 걸로 하나를 하고 싶고 그 두 번째는 패밀리 브랜딩을 하고 싶고 그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만의 뭐라 그러지? 1인 기업? 아이들에게도 약간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전체 그리고 가족? 아이들. 아이들이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홈스쿨을 만약에 그때까지 하고 있는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선은 아이들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관찰을 하고 뭘 잘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배우고 배움에 대한 즐거움, 배움을 즐겨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홈스쿨링을 잘만 한다면 그게 정말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뭐예요? 한 중학교만 돼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와,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자기만의 브랜드, 그 아이 하나에. 그죠? 네, 10살만 돼도 그죠? 뭐 다 기계 다 만지거든요? 그죠?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꼽아서 그걸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몇 년씩 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브랜딩이 그죠? 되니까. 10년이 뭐예요? 지금 시대에는 뭐 5년만 꾸준히, 뭐 5년도 아니다. 2년만 꾸준히 해도 뭐 뭐든 되니까. 맞아요, 진짜.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꿈은 크게 꿔야죠.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홈스쿨 하면서 이런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런 퍼스펙티브 갖고 있으신 분들도 홈스쿨을 하는 거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신다면? 성공의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엄마가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거기에서 진짜 파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나 아픔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은 그런 기억 그런 게 정말 커서까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거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른 교육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되도록이는 게 더 어렵죠. 너무 어렵죠. 언듀 하는 게 어렵죠. 그죠? 네. 홈스쿨링을 통해서 기준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성공은 그래도 다 행복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도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 긍정적인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툴이죠.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긍정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고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면 일단 아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홈스쿨링을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시작을 저희처럼 하셨다면 일단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엄마가 행복하기. 아이들은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바로 서 있으면 진짜 훈육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단단하면 아이들은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좋은
명언을 남겨주시고 네, 이렇게 홈스쿨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홈스쿨러에 대한 가치관과 이런 걸 진짜 생각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이고요. 엄마빌리티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우하시고 정말 너무 재밌는 영상들 되게 많이 올려주세요. 교육적이면서 끼도 이제 어디다가 낼 데가 없어서 인스타에 또 이 브랜딩을 또 해야 되는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엄마빌티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홈스쿨 모임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인하고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네, 인스타그램에서 오시맘이나 엄마빌리티 찾으시면 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요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